방금 뭘 하려고 부엌에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순간. 아까 분명히 어디 뒀는데 안경이 감쪽같이 사라진 순간. 이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혹시 치매가 오는 건가. 저는 25년 동안 노인 환자분들만 진료해 온 신경과 전문 박사 이현주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 깜빡임이 위험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치매로 가는 길과 기억력을 지키는 길은 병원 대기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이미 갈리고 있습니다. 뇌 MRI 찍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에 뭘 드셨는지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아무도 안 알려주는 꿀팁을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깜빡임이 걱정될 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몇 년 뒤 병원에서 듣게 될 진단명이 오늘 저녁 식탁 위 메뉴 하나로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즘 깜빡이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의 뇌 나이는 최소 5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한 가지 습관은 제 환자분들 중 80%가 놓치고 있던 건데요. 이것만 바꿔도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비밀을 공개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뭘. 이름이랑 약속 좀 까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검사를 해봐도 치매라 부르기엔 애매한 경도인지 저하 정도였어요. 딱 요즘 내 깜빡임이 걱정되기 시작한 많은 분들처럼요. 그런데 문진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아침은 빵 한 조각에 커피, 점심은 면이나 백반, 저녁은 소주에 안주 위주로. 뇌를 위해 먹는 식단이 아니라 그냥 배만 채우는 식단이죠. 반대로 다른 어르신은 처음부터 걱정이 많으셨어요. 박사님, 요즘 자꾸 같은 말을 하고 집안 물건 자리를 자꾸 헷갈려요. 혹시 저도 치매 오는 건 아닐까요? 검사 결과는 비슷했지만 이분은 그럼 지금부터라도 제가 뭘 바꿔야 할까요? 라고 되물으셨어요. 저는 두 분께 모두 식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년에서 2년간 식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시간도 없고 입맛도 안 맞아서 그냥 예전처럼 먹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 어르신은 가족과 상의해 식단을 하나씩 바꿔 나갔습니다. 몇 년 후 첫 번째 어르신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됐지만, 두 번째 어르신은 여전히 손주들 이름을 다 외우시며 본인 계좌 일도 직접 보고 계셨습니다.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린 깜빡임과 혹시 하는 의심에서 식탁을 바꾼 깜빡임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 3가지는 이 애매한 불안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꿔줄 출발점입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부터 나올 3가지 음식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정답은 영상 중간쯤에 나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등푸른 생선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는 연구 결과들이 한국뇌연구원이나 해외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보고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어르신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저녁 반찬을 고등어나 꽁치 구이로 바꾸셨어요. 점심에는 연어 샐러드를 자주 드셨고요. 몇 달 후 집중력 검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목표는 주 2회에서 3회 1회 분량은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고등어 구이에 채소 반찬 곁들이시거나 점심에 연어 샐러드 드시면 돼요. 냉동 손질 생선을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시면 간편합니다. 주의할 점은 짠 조림이나 간장 양념을 과하게 하면 혈압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금이랑 간장 양 조절이 중요해요.
생선 알레르기나 통풍이 있는 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등푸른 생선을 드신 날이 며칠이었나요? 0일에서 1일이라면 오늘 식단부터 조정해 보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잎채소와 색깔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죠. 엽산, 비타민 K,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뇌혈관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잎채소와 색깔 채소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먹지 않는 분들에 비해 나이가 들어서도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게 유지됐다는 보고들이 서울대 노화연구소나 미국 러시대학교 연구팀에서 나왔어요. 아까 그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작은 접시 한가득 나물이나 샐러드, 데친 채소를 곁들이기 시작하셨어요. 2주에서 3주 지나자 속도 편해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하루 채소 2컵 이상 생채소 기준으로 드시는 게 목표예요. 아침에는 상추, 깻잎, 오이 샐러드, 점심에는 된장국에 시금치나 배추 듬뿍, 저녁에는 데친 브로콜리, 당근, 나물 드시면 됩니다. 밥 더하기 국 더하기 2가지 채소 반찬을 기본 세트로 정해두세요.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생채소를 드시면 더부룩할 수 있으니 데친 나물이나 찌개 속 채소부터 늘려가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 섭취를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오늘 하루 동안 색깔이 있는 채소를 몇 가지나 드셨나요? 김치 하나만 떠오르신다면 내일 식탁에 채소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세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거죠. 불포화 지방, 비타민 E,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보호하고 혈관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편한 간식이에요.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줄인다는 데이터들이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이나 국내 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은 저녁마다 과자, 빵, 라면 드시던 야식을 소량의 견과류와 차 한 잔으로 바꾸셨어요. 몇 달 지나고 몸무게가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하루 한 줌 15g에서 20g 내외면 충분해요.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호두 2개에서 3개 더하기 아몬드 몇 달 드시거나 밥에 호두랑 검은 깨를 섞어 드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안 들어간 생견과류나 구운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칼로리가 높아서 과다 섭취하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중 규칙을 꼭 지키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간식으로 드신 건 과자나 빵이었나요? 아니면 견과류였나요? 내일은 과자 대신 한 줌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여기까지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등푸른 생선, 채소, 견과류. 너무 평범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 평범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부터는 음식 외에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혈관 관리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뇌까지 영양이 안 갑니다. 특히 네 번째 나올 내용은 제 환자분들 중 90%가 놓치고 있던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노력이 효과가 없었는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혈관 관리입니다. 뇌는 혈관을 따라오는 산소와 영양에 의존해요. 혈관이 망가지면 뇌도 같이 상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혈관성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가요. 짠 음식이랑 단 음식을 줄이시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세요. 최근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한 게 언제였나요?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해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과식, 과음을 피하시고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7시간 이상 깊이 잔 날이 며칠이나 되셨나요? 세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간단한 모임 활동은 뇌를 다양한 방향으로 자극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줘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길어지면 우울, 무기력과 함께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 1회라도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교회나 성당 모임, 취미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네 번째는 두뇌 운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은 뇌의 연결망을 촘촘하게 유지시켜요. 이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익숙한 일만 반복하는 것은 두뇌 자극 효과가 적습니다. 새로운 악기, 언어, 퍼즐, 글쓰기, 봉사활동 등 낯선 활동을 조금씩 도전해보세요. 요즘 내가 처음 해보는 일에 도전해본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5번째는 가족의 역할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에서 가족의 관찰과 격려는 약 못지않게 강력한 보호장치가 돼요. 나이를 먹어서 그래라며 부모님의 이상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것은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이 장보기, 식단 짜기, 산책하기를 일상화하고 변화가 보이면 조용히 전문가 방문을 제안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올 한 가지 팁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내 깜빡임이 과연 그냥 나이 탓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뇌를 지켜주는 식탁과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등푸른 생선, 채소, 견과류라는 3가지 음식은 어쩌면 너무 평범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2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 평범한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는 소수가 몇 년 뒤에도 자신의 이름과 가족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매는 한 번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선택, 특히 식탁 위의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전부 실천하시기 어렵다면 딱 한 가지만 골라 이번 주부터 꾸준히 해보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요즘 기억력은 어때? 라고 다그치기보다 우리 이번 주에 고등어 구이 먹으면서 같이 산책할까 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와 기억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질문 하나만은 마음에 꼭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내가 오늘 식탁 위에서 선택한 이 한 끼가 10년 뒤에 나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인가요? 마지막으로 약속드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3초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날 저녁은 꼭 등푸른 생선이나 채소 위주로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억력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다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뇌 운동법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